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월요일 저녁 8시쯤 타운 내 한 고층 아파트 옥상 수영장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이 여성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수영장 주변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가지런히 놓고는 속옷 차림으로 이내 수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속에서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몇 분, 이 여성은 곧 힘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이내 사체가 되어 떠오르고 맙니다. 이 여성은 누구이고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이미 알려진 부분도 있고 이제 밝혀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인타운 의문의 익사 사건,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아침부터 이 뉴스를 전하면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한인타운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 보면 이제 성탄절 저녁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지난 26일 아침 LA 한인타운 한복판 고층 아파트 옥상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올해 38살의 한인 여성 원 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LAPD는 지난 26일 아침 7시 40분쯤 이제 타운 내 윌셔와 노르만디 코너에 위치한 엠베세더 타워 옥상 수영장에서 숨진 원 씨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익사입니다. 이 시신은 매일 아침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한 한인 여성에 의해서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은 수영장에 떠있던 시신을 발견하고는 즉시 남편에게 가서 알린 뒤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시기는 사인은 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겠죠. 이제 수영장에 빠져서 사망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사도 뭐 자살일 수도 있고요. 뭐 타살일 수도 있고 또 자살도 사고사일 수도 있고요. 뭐 실족사 내지는 또는 뭐 음주나 약물의 어떤 부작용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아파트 내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숨진 원 씨가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 8시쯤에 아파트 옥상 수영장에 혼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살 또는 사고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은 수사 중에 있고요. 경찰은 원 씨의 한국 가족들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10여 명의 경찰들이 출동해서 아파트 출입을 모두 통제하고 조사를 벌였고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LA 카운티 검시소가 숨진 원 씨의 시신을 인도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얘기는 익사,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사망한 그거 외에는 그렇게 된 그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사건이 발생한 이 아파트 한인타운에 있는 상당히 높은 고층 아파트인데 어떤 곳이에요? 네, LA 한인타운 내에서도 고급으로 꼽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이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지난 1966년 지어진 이제 21층짜리 고층 아파트인데요. 236개 유닛을 갖춘 대형 고층 건물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거주민의 50% 이상이 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15년간 거주해온 한 한인은 원베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월 페이먼트가 $2,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베드인데요? 맞습니다. 네. 즉 15년간 거주했기 때문에 렌트비 인상이 낮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요즘 들어가려면 더 비싸네요. 맞습니다. 렌트비가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과거에도 주민 2명이 몸을 던져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수영장이 아니었고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서 워낙 고층 아파트니까 투신 자살하는 사건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망한 원모 씨라는 한인 여성, 한국 국적자죠? LA 거주자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원 씨는 여행객 신분으로 지난달 입국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에 따르면 원 씨는 7층에서 한 남성과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객 신분으로 지난달에 들어왔는데 한 남성과 살고 있다? 얼핏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네, 이제 후문에는 이제 네. 가족들한테 이제 숨진 원 씨가 장기간 여행을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뭐 기존에 아시던 분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 그 남자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아직은 없는 없습니다. 모양이죠. 네. 네, 여하튼 뭐 경찰의 수사는 뭐 진행되리라고 봅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봤을 때 밤새도록 그 물에 빠져서 사망한 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체가? 맞습니다. 그래도 몰랐던 거야, 아파트에서는? 근데 이제 숨진 원 씨는 11시간이 지난 뒤에야 네.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즉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맞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수영하러,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수영하러 왔다가 정말 놀라셨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아파트 측은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는 건데요. 네. CCTV 장면이 찍혔고 이제 시큐리티들도 상주에 있을 법하지만 발견이 늦어진 겁니다. 일부 거주민들은 고급 아파트라서 시큐리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종종 외부인도 침입을 하는 등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를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주민들이 놀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이제 시큐리티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옥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닐 터인데요. 네,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주민들만 갖고 있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완 기자, 이 자살에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자살인지 사고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곳에 초점을 좀 두고 싶은데요. 사건 현장의 수영장에서 발견됐던 이제 원 씨의 물품들입니다. 네. 사건 현장에서는 숨진 원 씨의 한국 운전면허증과 키 그리고 옷가지들이 발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숨진 원 씨는 당시 속옷만 입은 채로 수영장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좀 특이하긴 해요.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입고 있던 옷에서 겉옷만 벗고 그야말로 그 평상시 입는 속옷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자, 뭐 이완 기자는 여하튼 간에 이 단순 자살보다는 사고가 났을 가능, 그러니까 의도적인 자살보다는 사고사일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추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 통계상으로 볼 때 자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거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역시 이번 사건은 자살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살이라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수영장이 자살 현장이었을까 이제 의문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열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해요. 뭐 자살하시는 분들이 나의 운전면허증, 나의 신분 확인증 이런 것을 일부러 잘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살을 하는 분이 옷을 벗고 속옷으로 들어갔다? 자살할 때 그렇게 하나? 좀 그건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 또 하나는 수영장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영장이 아무리 깊은 곳이 있어도 반대편은 낮잖아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게. 깊은 곳에 빠졌다 하더라도 자살하려고 마음은 먹었어도 그 순간 막 힘든 상황이 되는 그 순간 인간의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서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수영장에서 자살한다라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순 없습니다만 궁금한 게 참 많은 그런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살로 단정을 짓기에는 좀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조사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뭐 번외로 제가 지금 여쭤본다면 이완 기자가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기자 중에 한 명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고 아침에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9시 30분쯤 제가 현장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사건 발생은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날 아침 뉴스에 이제 저희 뉴스센터도 계속 보도를 했었고요. 또 저희 이제 보도국 기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는지 후속 보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렇죠. 훑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딱 떴을 때 뉴스센터에서 이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여자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시 그때 기억나요. 그때 그 뉴스센터에 저희 보도국의 박현경 기자가 속보로 전했거든요. 맞습니다. 한인타운 고층 아파트 수영장에서 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다. 거기까지만 속보로 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한국분인지 여부는 우리 그때 몰랐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한인타운에 사니까 네. 이제 한인타운 내 아파트에 어떤 인종들이 많이 사는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한인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현장으로 바로 네. 저희 긴밀히 협의 끝에 출근길이나.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봤더니 이분이 한국분이셨던. 네. 그렇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 다음 날 발생했는데 그래도 발빠르게 취재를 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좀 전해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계속 좀 취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 이 사망자의 보다 구체적인 신원은 물론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또 사고사라고 하면 수영 미숙인지 음주나 약물 복용에 의한 부작용인지 등등등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은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네요. 사고가 난 아파트의 이 옥상 수영장은 열쇠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는데 그날도 과연 제대로 안전장치가 돼 있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 너무 늦게 발견된 것도 역시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쪼록 사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연말 연시를 맞아서 안전에 저희는 더욱더 유의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슈 마치겠습니다. 이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